인사행정의 테마 19는 고위공무원단이에요. 얘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미국식이 있고 영국식이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었고요. 근데 둘 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관주 요소가 들어와요. 왜 정치행정 이론론 돼버리면은 고위관료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위에 공무원들한테 역관주 요소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과 관리가 들어와요. 이런 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가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역관주가 들어왔고, 성과주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원래 계급제 국가였잖아요. 우리는 계급제 국가다 보니까 오히려 계급제가 약화되고 직위분류제 요소가 들어오는 거고요. 미국은 오히려 직위분류제 국가다 보니까 얘가 약화되고 계급제 요소가 들어와요. 어쨌든 개념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이야. 자, 3급 이상 공무원들을 4급 이하와 분리하겠다는 거. 아래 위는 분리돼요. 근데 그 내에서는 계급 장벽이 사라져요. 3급, 2급, 1급이란 장벽이 사라지고 그다음 부처 장벽도 사라져요. 이러니까 하나의 전체 풀이 돼가지고 전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1, 3급 공무원을 4급과 분리했다. 그리고 통일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언제 들어왔나 봐? 78년도에 들어와요. 미국에서. 카터 때 들어오는데 미국은 직위분류제야. 이 친구의 가장 문제가 뭐였죠? 너무 전문성은 좋은데 관리 능력이 떨어져요. 또 신분 보장이 약하니까 유능한 관리자를 오래 두기가 힘들겠죠. 이래서 얘가 약화되고 오히려 위에 계급제 요소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정치 통제 강조하려고 정치 역관조 요소가 왕창 들어와요. 그지? 이런 개혁들, 이런 미국 개혁은 되게 노무현 때 많이 받아들여요. 원래 인사개혁은 김대중 정부 때가 많은데 개방형 직위 같은 것도 김대중 정부 때거든요.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이 고위공무원단만큼은 노무현 때 들어와요. 노무현 때. 자, 어쨌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직위분리제 요소가 더 강화되겠죠. 어쨌든 핵심 요소는 기존의 직위분리제다, 계급제다, 양분론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고요. 여기다 엽관 요소가 들어오고 정치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다음 성과 요소가 나중에 가미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약화되어서 계급제가 신분이었어. 신분이나 지위였다면은 직위분류제는 일 중심이에요. 일과 성과 중심. 그리고 정치 요소가 가미돼요. 계급제가 아니니까 계급과 연공 서열보다는 일과 성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직무, 성과, 직무, 성과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아래 위는 분리되었지만 부처 장벽은 사라져요. 그래서 소속 장관은 우리 소속, 우리 부가 아니어도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할 게 있는데 여기는 일반직도 있고 특정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라면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 제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명 제청이겠죠. 왜 임명권자는 장관이니까요. 대통령일 거니까. 됐지? 일반직이라 좀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직에 이제 한정되는 겁니다.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약화돼요. 얘가 약화되었다는 건 보다시피 개방형이 들어와. 개방형으로 20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가 들어와요. 연봉제가 들어왔다는 거는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성과가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호봉이 그 봉급이 많은 게 아니야.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성과가 낮았을 때는 연봉이 작을 거니까요. 그리고 3급, 2급, 1급 계급이 없어져요. 계급이 없어지고 직무 등급이 어떻게 들어온다?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들어와요. 직무 등급이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2등급제로 들어옵니다. 원래는 4등급이었어요. 아니 5등급제였어. 5등급제. 5등급제. 원래 등급이 많을수록 직위분리에 가깝거든요. 근데 명박이형 때 5등급제를 2등급제로 줄여버려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잡아놓게 이렇게. 자, 어쨌든 기존의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게 약화돼요. 그래서 완화되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가등급제하고 나등급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렇게. 자, 미국은 오히려 계급제 요소가 가미돼요.
계급제라는 거는 시각이 넓은 일반 행정과 요소가 가미되고 그다음에 신분 보장이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거야.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제가 약화되고 직위분리 요소가 강화되고 일반 행정가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격 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신분 보장이 오히려 약화됩니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 결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부처 장벽이 사라졌죠. 계급 장벽이 사라졌잖아, 지금. 그럼 이 장관은요, 내가 원하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 제청할 수 있어요. 또 개방형도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인사교류가 촉진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들이겠지. 이 사람들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그 결과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정치가가 이런 고위 관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성과 중심이었고요. 성과 나오지 않았을 때 그만두게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경쟁력도 강화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역관주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 압력, 역관의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한 사람만 고위공무원단 앉힐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젊은 친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분보장 약화되었고 지국공무원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다. 이 사람은 개방형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정치 역관주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런 정치 지도자의 힘은 강해져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면은 뭐 타부서라든지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부서를 장악하기는 그 새로운 내가 들어온 조직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서 내에서 계속 승진했던 사람이 있고 외부라든지 타 부서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부서로 데리고 온 사람이 이런 장관이나 대통령일 거니까 이 장관 대통령은 타 부서에서 또는 개방형으로 데리고 온 사람을 장악하기는 쉽겠지만 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요 부서 기존 직원들을 장악하긴 어렵겠죠. 외부 임용자라든지 타부서 임용자들이 그 조직을 장악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대체 이런 것들 너무너무 간추려 놓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바로 이제 댓글 달아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위공무원의 기본 요소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에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거 제도들이죠. 이런 것도 나중에 봐야 될 겁니다. 실급하시는 분은 법령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직 분류의 거의 마지막이고 얘가 이제 들어왔다는 건 역관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정치행정 이론론 요소가 점점점 강화되니까 정치 지도자가 이런 임명직 관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관료가 정치 지도자야. 이런 사람이 임명직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78년도 미국 개혁이고요. 노무현 때 들어왔다는 것. 그 정도까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